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떠셨습니까? 꽉 막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브레이크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오른쪽 종아리에 쥐 날 것 같고 옆차 끼어들면 혈압 오르고. 우리가 인생에서 도로 위에 버리는 시간이 평균 4년이라고 합니다. 4년이요. 그 시간 동안 잠을 잤으면 키가 더 컸을 거고, 영어 공부를 했으면 원어민이 됐을 거고, 주식 공부를 했으면 네, 지금쯤 건물주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고 어려움 보고서 씹어먹는 남자. 예, 보행남입니다. 예, 오늘 주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냐고요? 드디어 올해를 기점으로 자동차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레벨 3 자율주행의 침투율이 급증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자율주행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에이, 그거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랑 똑같은 거 아냐? 맨날 사고 났다던데 불안해서 어떻게 타? 자,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싹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 포트폴리오도 바뀌게 될 겁니다. 단순히 핸들 놓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운전이라는 노동이 이동이라는 서비스로 바뀌는 거대한 특이점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이 처음 깔렸을 때, 그때 주식 사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그 기회를 다시 잡는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받고 레벨 3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어스턴 따라오시죠. 자, 기사 하나 같이 읽어봅시다. 올해부터 레벨 3 본격 양산 핸즈오프 일상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hands off. 지금까지 여러분이 타시던 차, 아무리 비싼 벤츠 S클래스나 제네시스 G90이라도 그건 레벨 2였습니다. 레벨 2의 특징이 뭐죠? 네, hands on입니다. 핸들에서 손 떼면 어떻게 됩니까? 15초 있다가 띵띵거리고, 그래도 안 잡으면 차가 급정거하거나 기능 꺼버립니다. 아주 깐깐한 시어머니예요. 얘야, 아픔 보고 있니? 손은 올리고 있니? 그런데 레벨 3는 다릅니다. 고속도로 같은 특정 구간에서는 합법적으로 손을 떼도 됩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eyes off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전방 주시 의무가 사라지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운전석에 앉아서 카톡 해도 됩니다. 유튜브 보셔도 됩니다. 잠깐 눈 붙이고 쪽잠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합니다. 운전자가 운전에서 해방되는 순간 차 안은 뭐가 되죠? 제2의 거실이 됩니다. 넷플릭스도 보고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럼 뭐가 필요해질까요? 큰 화면 디스플레이, 빠른 통신 5G, 6G, 그리고 이 모든 걸 돌릴 고성능 칩 반도체. 이게 다 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책임 소재입니다. 별표 5개 치세요. 레벨 2까지는 사고 나면 누구 책임? 100% 운전자 책임입니다. 기계가 오작동했어도 운전자가 전방 주시 안 했으니 당신 잘못이라는 거죠. 하지만 레벨 3 모두 주행 중 사고가 났다? 1차 책임은 제조사가 집니다. 현대차가, 벤츠가 물어준다는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바보입니까? 자선사업가예요? 아니죠. 얘네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건 그만큼 기술적 완성도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술은 무르익었고 법적 제도도 풀렸습니다. 이제 달릴 일만 남은 겁니다. 자, 채팅창 보니까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레벨 2랑 3가 그렇게 달라? 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직급으로 비유해 볼게요. 레벨 0 신입사원 아무것도 몰라요.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핸들 돌리고. 운전자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야 합니다. 옛날 똥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벨 1 대리 이제 일 조금 배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정도? 속도만 맞춰봐 하면 발은 뗄 수 있어요. 근데 핸들은 꼭 잡아야 하죠. 레벨 2 과장, 현재의 테슬라 HDA2 일 잘합니다. 차선도 맞추고 앞차 강역도 조절하고 끼어들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안 가요? 부장님이 뒤에서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김 과장, 박는다 하고 개입해야 하죠. 지금 나오는 신차들 99%가 여기입니다. 레벨 3 차장, 오늘의 주인공. 여기서부터는 운전의 주체가 바뀝니다. 시스템이 운전합니다. 부장님, 고속도로니까 제가 운전할게요. 한숨 주무세요. 이게 됩니다. 단, 조건부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공사 구간이 나오면 부장님, 저 못하겠어요. 빨리 운전대 잡으세요 하고 호출을 합니다. 이때 안 잡으면 그건 부장님 책임입니다. 레벨 4 임원 CEO.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정해진 구역 등 안에서는 완전 자율입니다. 로보택시, 무인 셔틀이 여기 해당하죠. 레벨 5 Sin God. 핸들이 없습니다. 페달도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죠 하면 끝입니다. 아이언맨 자비스 수준이죠. 이건 아직 먼 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 레벨 2에서 레벨 3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대격변의 시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기업이 차기 대장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레벨 3 차를 만들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냥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 사람은 눈이 두 개지만 자율주행차는 눈이 수십 개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는 기본이고 여기서 핵심은 라이다입니다. 레이저를 쏴서 사물과의 거리를 3D로 측정하는 장비인데 이게 비싸요. 예전엔 차 한 대 값이었는데 지금 기술 발전으로 가격이 확 내려왔습니다. 이 라이다가 들어가야 진정한 레벨 3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만 고집하지만 나머지 완성차 업체는 라이다 필수라고 봅니다. 눈으로 정보를 읽었으면 판단을 해야죠. 0.1초 만에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고성능 칩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왜 날아갔겠습니까? 바로 이 눈외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T맵 네이버 지도 수준이 아닙니다. 차선 하나하나 신호등 위치, 도로의 경사까지 다 기록된 고정밀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차가 자기 위치를 센치 단위로 알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론 공부 끝났으니 실전입니다. 종목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 추천 아닙니다. 공부용입니다. 뇌동매매 금지 아시죠? 형님은 역시 형님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레벨 3 인증받은 드라이브 파일럿 기술. 독일 아우토반에서 시속 95km까지 레벨 3 주행 승인받았습니다. 기술력의 상징성 측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심장입니다. 차가 똑똑해지려면 무선 업데이트 OTA가 필수인데 그 플랫폼 누가 쥐고 있습니까? 현대 오토버입니다. 내비게이션, 고정밀 지도, 차량 OS까지. 현대차가 레벨 3 차 많이 팔수록 앉아서 돈 버는 구조입니다.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이름 좀 생소하시죠?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주목.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카메라 검사 장비 만듭니다. 센서가 많아지면 검사 장비도 많이 필요하겠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말 그대로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이 좋습니다. 테슬라가 라이다 대신 레이더는 다시 쓴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뉴스 뜨면 날아갈 종목들입니다. 차 안에서 넷플릭스 본다고 했죠. 그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칩이 필요합니다. 국내 페미스 설계 기업 중에서는 텔레칩스가 독보적입니다. 현대차 납품 이력 빵빵하고요. 자, 종목 다 적으셨죠? 근데 여기서 그냥 좋아지는구나 하고 끝내면 하수입니다. 고수는 뭘 본다? 데이터와 타이밍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어제 밤새 뜯어본 따끈따끈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분석 기관인 S&P 글로벌 모빌리티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낸 2026년 자율주행 시장 전망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가리키는 숫자가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제가 딱 요약해 드릴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J-커브 보이시죠? 보고서에 따르면 레벨 3 이상 자율주행차의 글로벌 판매 비중이 2025년까지는 미미하다가 올해 202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해 이후 2027년에는 신차 판매의 약 10에서 15%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시장 침투율 10%가 갖는 의미 아시죠? 바로 캐즘을 넘어서는 티핑 포인트입니다. 전기차도 침투율 10% 넘어가면서 주가가 폭발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자율주행이 딱 그 초입에 와 있다는 겁니다.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030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달러 약 2천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요.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찍고 있는 미래입니다. 자, 그럼 이 J커브가 그려지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단순히 운전 안 해서 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이 뒤집힙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부동산의 법칙 파괴. 서울 집값 비싼 이유? 직장이랑 가까우니까. 출퇴근 지옥철 싫으니까 비싸도 강남 사는 거죠. 그런데 내 차가 움직이는 침실이고 움직이는 사무실이 된다면요. 출근길 차 안에서 더 자거나 넷플릭스 보면서 맥주 한잔 할 수 있다면, 물론 법적으로 허용된다면요. 흐흐. 굳이 비싼 서울 도심에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기도 외곽, 강원도의 넓은 전원주택 짓고 살아도 출퇴근이 고통이 아닌 휴식이 되니까요. 이 입지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겁니다. 사라지는 직업, 생겨나는 직업.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대리운전 기사님, 트럭 기사님, 택시 기사님,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대신 뭐가 생기냐? 자율주행 관제사, 차량 내부 인포테인먼트 크리에이터, 차 안에서 즐길 실감형 콘텐츠 만드는 직업들이 뜹니다. 화물 트럭은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경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물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CJ 대한통운 같은 물류 기업 이익률 미친 듯이 좋아질 겁니다. 주차장, 그게 뭐죠? 도심 금싸라기 땅에 있는 주차장들 다 없어질 겁니다. 왜냐? 출근해서 나 내려주고 차는 알아서 외곽 싼 주차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주인이 일하는 동안 로보택시 알바 뛰러 나갈 거니까요. 건물 지을 때 지하 주차장 안 파도 되니까 건축비 줄고 그 공간은 쇼핑몰이나 공원으로 바뀝니다. 리츠나 건설주들한테도 엄청난 기회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와서 카카오톡,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제국이 탄생했죠. 이제 자율주행차라는 거대한 하드웨어 플랫폼이 깔리면 그 위에서 노는 기업들이 제2의 네이버, 카카오가 될 겁니다. 지금 2026년 2월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행운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아니 두 발 앞서 정보를 접하신 거니까요. 이 거대한 흐름, 제이커블의 초입에서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뉴스 보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이라도 전 재산 털어서 관련주 사고 싶으시죠? 진정하세요. 주식시장엔 항상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아직 리어카 끌고 쫓아오는 수준입니다. 자율주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주 골 때리는 현실적인 문제 세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대중화? 절대 못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레벨 3 모드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스템이 주인님, 저 못하겠어요. 10초 안에 핸들 잡으세요. 하고 경고음을 울립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놀라서 허둥지둥 핸들을 잡으려는 순간 쾅!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보험사는 네가 늦게 잡았잖아 할 거고, 여러분은 차가 너무 늦게 알려줬잖아 할 겁니다. 현행법 자동차 손해배상보 장법상 일단 보험 처리는 해주는데 나중에 제조사에 구상권 청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차, 벤츠 상대로 개인이 혹은 보험사가 이건 기계 결함이야 라고 증명하는 게 쉬울까요? 책임 소재의 회색지대. 이게 해결 안 되면 소비자들은 불안해서 기능 못 씁니다. 자율주행차는 카메라가 수십 개 달려있죠. 길 가는 사람 얼굴, 앞차 번호판 다 찍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세계 최강 수준으로 빡빡합니다.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려면 이 영상 데이터가 필요한데 법적으로는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찍으면 불법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수집한 영상에서 사람 얼굴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하느라 돈과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은 그냥 막 데이터 긁어 모으는데 우리는 규제 때문에 데이터 족쇄를 차고 달리는 격입니다. 차가 똑똑하면 뭐 합니까? 도로가 멍청한데. 자율주행차가 신호등이랑 대화하고 도로 상황을 미리 알려면 B2X 인프라가 깔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 이거 표준 정하느라 몇 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와이파이 방식으로 할지 LTE 방식으로 할지 싸우다가 골든타임 놓쳤습니다. 지금 도로 나가보세요. 스마트 도로? 아직 멉니다. 인프라가 안 받쳐주면 레벨 3, 레벨 4는 시기상조라는 비관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 규제 샌드박스가 언제 풀리는지, 정부가 얼마나 빨리 법을 개정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관련주가 오르다가도 이런 규제 뉴스 하나 뜨면 곤두박질 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규제들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주가는 퀀텀 점프를 한다는 소리겠죠. 우린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 전 마차 끌던 마부들이 자동차를 처음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시끄럽고 냄새나는 기계가 말을 이기겠어? 하지만 지금 마차는 민속촌에나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3, 먼 미래 같나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올해 고속도로 나가보면 운전대 놓고 가는 차들 하나둘씩 보일 겁니다. 내년엔 더 많아지겠죠. 그때 가서 보일남이 그때 현대오토모 보라고 했을 때 살 걸 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공부해서 그 흐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공부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확신에 불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율주행과 함께 떡상할 2차 전지, 로봇 섹터까지 엮어서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궁금한 종목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는 보잉남이었습니다. 성투하세요.